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8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저희 그 지역구 후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약간 얘기가 이렇게 좀 빠졌는데 제주시 갑의 문대림 고광철, 제주시 의뢰 김한규, 김승욱, 강순아, 서귀포시 위성곤 고기철. 물론 다들 아시고 친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저희가 코멘트를 다는 거는 사실 조금 두 분이 조금 부담도 되실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이 7명의 후보 중에 나는 좀 요 후보하고 좀 이런 인연이 있다, 이 후보의 요런 면을 나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혹시 요런 것들 뭐 나쁜 거는 빼고 좋은 거 위주로 요렇게 혹시 좀 얘기하실 만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어느 지역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무 분이나 7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 뭐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후보라든가. 뭐 저기 지지율 여부를 떠나서 김승욱 후보 을지역에 나온 우리는 생각하고 국민의힘 후보 김승욱 한때 우리는 후보인 경우에는 그냥 뭐 저기 식견도 탁월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는데 아직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약간 고전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꼭 요번만이 기회는 아닌데 요번 당선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차기에는 우리 국민의힘 또는 보수를 이끌어갈 제주의 대표 주자로 나설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갑 지역에 나온 민주당 문대림 후보인 경우에도 그 집념을 저는 높이 삽니다. 정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집념, 신념도 있어야 되면 집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불구리 의지를 높이 살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용어로 권력 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 의지에다가 우리 민생 의지만 덧붙여진다면 그건 좀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그렇게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조롱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조롱할 일은 아니죠. 선거에 나와서 떨어진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한다거나 그 사람이 능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굴하지 않고 내가 봉사를 이런 점에서 부족한 부분 채워서 다시 나와서 유권자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 그건 높이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대림 후보님에 대한 이런 색다른 해석 오늘 좀 처음 들었습니다. 교묘하게 또 이제 서귀포시는 빠져나가시네요. 아니 서귀포도 이제 위성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서 위성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천운을 받은 후보다. 천운이 아닙니다. 저는 천운이라고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계시죠. 과거를 쭉 보면 뭐 시의원부터 출발했잖아요. 시의원, 도의원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거쳐서 착실히 정치 수업을 하면서 지역에도 진짜 봉사는 그 도의원 시절까지 평가를 하는 거를 주변에서 들어보면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했어요. 국회의원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유권자들이 마음으로도 당선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재선까지만 했고 이번 3선을 앞두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성실하긴 한데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아니냐.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서귀포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귀포 지역에서 일개 국회의원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가 먼저 제시가 된 다음에 그런 전제가 된 다음에 못했으니까 능력이 없다 해야지. 단순히 우리 추상적으로
국회의원 2번 하는 동안 사법부에서 뭘 했냐고 물은다면 그러면 답변 잘하십시오. 답변 잘하십시오. 오영훈 도지사는 뭐 했습니까? 원희룡 도지사는 뭐 했습니까? 서부에서 지역 발전에서 주체는 도지사입니다. 뭐 그건 맞죠. 행정이 하는 거니까. 행정이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은 그 도지사가 가는 길에 예산 뒷받침을 하다거나 정책적으로 저 보조할 일이 있으면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역할인데 먼저 나서지 않는데 그걸 유독 위성군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제주도 지역 3개 의원들한테 너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 너네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묻기 이전에 도지사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뭘 하려고 해서 못했는데 너는 왜 협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항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공항을 추진하는 거는 국토부와 제주도지사거든요. 원안이 도지사 원희룡 할 때 뭐 했어요? 환경 영향 평가 안 하고 달랑 놔뒀어요. 그다음 국토부 장관 원희룡 지사가 갔잖아요. 아직도 기본계획 고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영훈 지사가 7월 말인가에 조건부로 의견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역할로서는 오영훈 지사는 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토론하는 걸 보면 국회의원들한테 너네는 공항을 왜 안 하느냐. 이거 본말이 전도된 추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이 대립할 땐 대립하더라도 분명하게 목표 설정해서 같이 가는 길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는 분명하게 가려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오는 일부 우리 반대되는 후보는 뭐 8년간 뭐 했습니까 하는데 그런 당신은 8년간 뭐 했는데요. 우리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는 7년간 뭐 했는데요. 이런 것이 나타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입당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냉정하게. 그러니까 지역 실정을 모르면 솔직하게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고기철 후보는 표었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부터라도 공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정치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 기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부터 먼저 해서는 표었는데 도움이 안 된다. 보수의 철학에서도 잘 맞지 않는다. 보수는 우리가 뭘 끌고 가겠습니다 해야지 상대방을 때리는 거 먼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고기철 후보님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인. 아니 원래 저는 뭐 도당위원장 국민을 할 때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때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원희룡 장관한테 내가 메시지를 많이 줬어요. 공항 찬성 단체전하고 국토부 같이 가자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안도 했는데 찬성 단체에서 정치인하고는 안 가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넌 나름대로 했지 이제 탈당하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 도지사가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을 만들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입법적으로 도와줄 건 나서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탈당하니까 이제는 요런 게 아니었다. 요런 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또 어떠실지 좀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뭐 놀랄 것도 없고. 평소 성정에 어울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2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논쟁을 맞춰야 되지만 저도 입장을 얘기해야 돼서 제2공항 부분이
앞으로 가는데 뭐 도지사가 뭐 했냐 국회의원이 뭐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2공항은 말 그대로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 게 자꾸만 찬성 반대가 어떻게 진영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 근본적으로 제2공항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향후 인구 연령대 노령화되는데 관광객 숫자는 제대로 추산이 되고 예측을 했는가. 그다음에 그만한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어떤 제주도의 경제적 이게 제일 시작은 찬성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제주도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였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 정도 환경도 파괴하고 그다음에 그 예측한 만큼의 숫자의 관광객들이 올 것이냐라고 하는 예측도 불분명하고 그때 그게 착공이 돼서 완성이 될 때까지의 인구 변화는 고려했는가? 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점점 인구가 줄고 완전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관광객 수가 그만큼 되겠는가? 그다음에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양적인 관광 말고 질적인 관광, 생태 관광을 얘기하는데 양적인 관광 이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서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사이 근 10년 동안 정치권과 행정에서의 무관심이 갈등만 부추기다 보니 갈등의 본질은 없어지고 진보와 보수 혹은 여야 혹은 어떤 성향으로 찬성 반대가 프레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고 환경영향평가 입지 선정 과정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사이즈 지금 공항이 2배가 넘잖아요. 땅이 이게 보조 제2공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거는 뭐가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어봤는지를 정치권에서도 그다음에 도정에서도 이거는 다시 한번 그 국토부와 환경부에 좀 투명한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다시 한번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 제 입장이니까 뭐. 제2공항 얘기가 잠깐 나온 김에 문 교수님 입장을 얘기했고 그러면 문 교수님께서 봤을 때 이제 그 요 7명의 후보들 가운데 뭐 나름대로 코멘트를 하거나 이제 조금 기억이 있거나 인상적인 뭐 아까 그 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서귀포의 위성곤 의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찌됐든 삼선의 도전입니다. 그렇죠. 삼성이면 이제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어요. 상임위원장. 근데 이게 그냥 상임위원장보다 이게 저는 지지율의 문제가 최소한 60% 이상의 지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약간 전국적인 사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잖아요. 그 둘이 친분 관계도 있고 그럼 상임위원장으로서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정을 위해서 아주 커다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위성곤 의원의 지지율에 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당락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60% 65% 이상만 좀 서귀포 시민 유권자분들께서 넘겨주시면 제주도 안 그래도 지역소외 문제 등등이 있잖아요. 전국 1%라는.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있는 삼선을 좀 만들어 달라. 당락의 고비는 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못 하겠고요. 지지율 60%면 뭐 당락 떨어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51%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65%까지만 좀 갔으면 좋겠다. 65%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전국적인 왜냐하면 253개 지역구가 전부 20만 단위잖아요. 한 지역구가 20만 인구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주도 국회의원이라고 따로 힘이 없고 서울이라고 따로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20만은 다 똑같은 20만 그렇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인데 제주도가 홀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좀 표의 등가성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좀 지지율을 옛날 정동영 그 의원처럼 전주에서처럼 제주도에서 삼선 의원을 좀 제대로 된 삼선 의원을 좀 보내라라고 하는 게 저의 바람이죠. 서귀포 시민 유권자분들께. 그렇습니다. 혹시 뭐 다른 후보님에 대해서는 저기 을 지역에 똑같아요. 허 변호사님 얘기. 을 지역도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 저희 민주당은 너무 뛰어난 분이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 국민의힘 중앙당을 제가 비판을 아니 할 수 없는 게
김승욱 후보 같은 경우 정말 뛰어난 후보예요. 정말 뛰어난 후보인데 중간에 중앙당에서 면접까지 하고 발목을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결정을 안 해줘가지고 몇 달 동안. 아 옛날 그 당협위원장이 공석 사태. 당협위원장. 네,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그 면접을 현덕규 변호사하고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 현덕규, 김승욱, 김효도 올라왔습니다. 세 분이 올라와서 면접을 봤는데 보류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보류 몇 달이 김승욱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김승욱 후보 같은 경우 그 몇 달 동안 움직이질 못했어요. 한 1년 거의 가까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신인이 인지도 높여야 되고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될 때 중앙당에서 발목을 잡아버린 거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뭐 그 지지율 격차가 났는데 그거는 김승욱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중앙당의 문제이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주도 전 도당위원장님 앞에 계시지만 제주도당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지역 무시, 홀대했죠. 지역 홀대, 무관심.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제주도는. 근데 이제 막 원희룡 장관 전략공천 해달라고 그렇게. 원희룡이나 전략공천이 아니라 내려와서 정정당당하게 출마해라. 출마해라 요청한 거죠. 제주도 와서 출마해봐라. 아니 계양 가서 출마할 일이 뭐 있어? 제주 와서. 그렇지. 영고가 제주도면. 그렇지. 이것도 코미디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가서 도지사 했고 지역을 살려야 되고 여기 고향이고 그런데 너 나섭지 엉뚱하게. 아니 그 김건희네 그 저기 윤석열 장모님 댁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 될 분이 그러면 양평으로 가시든가. 그 양평 가야 된다는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양평으로 가시든가 제주도로 오시든가. 네, 그러니까. 저 동의합니다. 양평은 좀 덜 동의하는데요. 제주도 와야죠. 제주도. 아니 양평 고속도로를 그따위로 만들었으면 양평으로 가야지. 가서 평가 받아야지. 그러면 상대 후보를 보고 이렇게 출마를 결정한 거군요. 공사 착공 안 했으니까 여기 와도 돼. 그냥 다 엉터리로 가. 제주도에서도 다 엉터리로. 네, 두 분이 굉장히 화가 많으십니다. 화가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정론을 피다 보니까. 아니 그렇죠. 네. 제주도지사 시절 공과를 얘기하면 사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밤을 새도 부족해요. 인정합니다. 예. 책으로 추산해보면 딱 1000페이지 정도가. 자, 어쨌든 이렇게 후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